김다현입니다. 먼저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항쟁과 언론을 주제로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 보도는 앞으로도 역사를 잘 기억하고 또 기록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8 그리고 5.18 전후까지 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또 1980년 당시에 저희 광주 MBC는 왜 불에 탈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되짚어봤는데요. 언론이 잘한 것이든 잘하지 못한 것이든 되짚어보고 또 때로는 잘 반성해야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보도를 좀 기획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회에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의 의미를 계속 되새기면서 더 책임감 있게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5.18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주신 선배님들이 계셔서 이번 보도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해주신 김철원 시사팀장님, 그리고 또 그 자체로 힘이 있는 영상 기록물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준 김상대 선배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또 저희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광주 MBC 시사보도본부 선후배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영상기자 김상배입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그때 80년 5월 당시에 활동하셨던 선배님들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이 그 억압의 시대에 이제 마음껏 그것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던 그런 후회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눈빛, 그 말씀들을 하실 때 그런 눈빛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아직도 그 응어리가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저는 영상기자 영역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언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시청자나 독자라고 부르는 수용자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독자나 시청자에 의해서 그 응징을 당한 역사가 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동아일보가 그랬었고, 광주 MBC가 그랬었고요. 또 80년대에는 또 KBS가 시청역 거부 운동의 대상이 됐었는데, 어떤 언론은 그런 경험을 교훈 삼고 반성을 통해서 그 전과는 다른 언론이 되는데, 또 어떤 언론은 그러지 못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여기서 좀 깊게 좀 더 기록으로, 이런 고민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해서 시작한 보도였습니다. 광주 MBC 구성원들은 비록 이제 당시에는 잘못된 보도로 시민들에게 응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선배들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언론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 그게 광주 시민들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다라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늘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후배들은 또 그거를 받아 안아서 저희 나름으로는 조금 더 그 열과 성을 다해서 5.18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있어서 더 정성을 들여왔다고 감히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지 않은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좋은 상황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이수민입니다. 먼저 제가 3년 전에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다니고 있었을 때 5.18 언론상 시상식 날 희망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꿈이 기자였는데 이제 장학금 받으러 와서 나도 5.18 언론상 꼭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루게 된 것 같아서 남다르고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민주유공자 분들 덕분에 받게 된 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매주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가면 그 어른들이 저를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많이 털어놔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알려달라고, 우리의 슬픔을 많이 알려달라고 해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현실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매주 기사가 올라가고 나면 포털에 댓글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여전히 북한군 소행이다, 뭐 빨갱이가 어딜 기어 나오냐, 뭐 이런 댓글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고요. 근데 또 희망은 있는 건 종종 여러분이 있었기에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댓글도 있거든요. 이런 인식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힘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회사 식구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통신에서 기획기사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선배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기사를 쓸 수 있었고, 또 우리 박준배 부장님이 매주 기사를 열심히 지도해주신 덕분에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리는 좋은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원 박준배입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으니까 한 30년, 20년 넘게 살았는데요. 30년 가까이 됐는데 5.18을 많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도 꽤 많이 안다고 했는데, 정작 5.18 민중항쟁에 참여했던 그 시민들의 내용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오히려 몰랐던 사실들을 더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시작하게 됐는데, 이거 시기나 이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유공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응원해 주시고 4,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4,200분 정도가 계속 응원해 주시고 해서 지금 이수민 기자가 주치지 않는다면 4,200명 모두를 인터뷰하자 이런 각오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작년 11월부터 해서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아마 올해 이번 10월까지 해서 시즌 1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정비를 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민 기자 얘기를 했지만 뭐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그리고 북한군 빨갱이 얘기하고 댓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서 취재를 하는 만나본 유공자분들 모두가 단 한 명도 북한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완전히 그 지금 말하는 직업운동가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꾼이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5.18이라고 하는 것에 휩쓸리면서 정신적 피해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5.18의 진실이 하나씩 좀 드러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군 특수군 집도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분들이 또 40년간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런 삶도 제대로 조명들이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완전 연금 받고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사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도 없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고통 겪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도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좀 이걸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수민 기자에게 응원 보내고요. 그리고 도와주신 유수원 기자 선배들, 동료 후배들 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에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라는 영화를 했는데요. 사실 그 영화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광주 비디오만 다룰 생각으로 원래는 기획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서 자라긴 했지만
1980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80년대 중반부터 광주 비디오가 시중에 돌기 시작하고 저도 그걸 통해서 광주 문제를 자세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비디오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그 비디오를 만든 사연들을 추적하다 보니 이상하게 그 비디오들이 여러 날짜들은 다 찍었는데 21일 날 집단 발표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집단 발표 직전까지는 찍고 다 끝나고 난 상황 이후만 찍어진 것이 있어서 도대체 4시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사라진 4시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 언론 선배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하나 아이템 하나만 얼른 그냥 털고 싶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찾게 되고 해서 손을 못 놓고 있다가 이번에 또 다시 그것들이 좀 어떤 사연에서 없어지겠는지 다시 언론인들을 전부 다 만나보면서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찍힌 게 있겠으나 누군가가 이미 통제를 했거나 원래 숨겨두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도 못 만난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접촉은 시도했으나 만나주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거죠. 더 의혹이 있고 그분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언론인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공수부대들도 실제로 다 사진을 찍고 기록한 걸로 저희들은 증언을 통해서 듣고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서도 사라진 4시간을 추적을 하고 싶다.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4시간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영상, 사진들을 다 분석하다 보니 여러 군데 빈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송암동 24일에 있었던 송암동 사건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고자 지원을 신청했더니 또 덜컥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영화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는 아예 뭐 앞뒤도 없고 뭐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전부 다 극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배우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재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전에 그랬는데 40주년 되면서 다루게 됐다가 이제는 노동사회 문제 같은 것들은 좀 뒤로 밀어놨습니다. 다른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너무나 밝혀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부 다 언론사에 계신데 저는 이제 주식회사 홈프로라고 낯설 이름이실 거예요. 제가 만든 회사고요. 주주도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하고 있는 일인 언론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 영화 만들 때도 이제 제가 주체가 돼서 하다 보니 많이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사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영화 만들 때도 좀 힘이 되시게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또 특히나 이 위장님도 계시고 평화국 국장님도 계시니까 많이 좀 고려해서 그 영화를 만드는데 좀 더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면 관심 가져주셔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진상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또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리도록 애쓰겠으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상이 바로 그 힘내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오늘 기념재단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이제 바로 이곳에서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 촬영을 했어서 저한테는 더 뜻깊은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일정상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권소연 작가님을 비롯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같이 제작해준 제작진 모든 분들이 덕분에 이런 상을 제가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저희 프로그램보다 훨씬 훌륭한 기사랑 다큐멘터리랑 같이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처음 망월동 묘역을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연고가 이쪽이랑 전혀 없는 그런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좀 늦게 찾아뵙게 됐는데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니까 제일 먼저 놀랐던 거는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망월동까지 갔었는데 버스 번호가 518이라는 걸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518이라는 그 기억과 사건이 광주에서 얼마나 뿌리 깊게 버스 번호까지 남길 정도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또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가서 5.18이라는 어떤 사건이 단지 5월 18일이 아니라 길게는 12.12 군사 쿠데타부터 5월 27일 아침까지 거의 6개월 정도 한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걸쳐있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것을 그때 조금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주제는 이제 북한군 개입설인데 아시다시피 뭐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주제라거나 또 저희가 단독으로 했던 그런 그 주제는 아니었는데요. 취재를 하다 보면은 정말 광주 5.18이랑은 전혀 관련 없을 법한 청주에 있는 어떤 축구장, 지금 이제 재개발이 돼서 축구장이지만 당시 이제 공동묘지였던 곳, 또 청주의 신도시 개발지구 이런 곳에서 발견된 유골이 또 어떻게 북한군 개입설에 연계된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마치 제가 10년 전에 잘 몰랐던 것처럼 이런 광주 민주화운동 5.18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파편화가 되면서 그런 허점들을 이것을 음모론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프로그램이 매우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의미 있는 어떤 팩트를 새롭게 발굴한 것은 아니지만 파편화되어 있는 사실들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고 있고 그것들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조그만 기회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정수 선생님 도움으로 저희가 지만원 당시 그 시의 2심 재판을 제가 강청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법정 안에서의 지만원 씨는 굉장히 나약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보수 유튜버들 앞에서 인터뷰도 하고 마치 자신이 무죄인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판사가 적시하는 팩트와 질문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나이 70대라는 나이에 맞게 굉장히 나약한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굴욕적인 모습까지 봤는데요. 그런 걸 보면 꼭 이번에 또 좋은 기사들이랑 저랑 같이 수상하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결국에는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집요하고 저희가 또 지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팩트를 지적하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일이 아닌가 싶고 저도 작게나마 그런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언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 인사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과연 이 뜻깊은 상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송구한 마음과 함께 그동안 마음속에 잠재해 있었던 어떤 죄책감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 죄책감이란 광주에 와서 10일 동안 그 처절한 항쟁을 취재를 했는데 한 줄도 신문에 나가지 못했고 또 나가도록 제대로 노력도 못했고 한 데에 대한 그 참담한 심정 그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거셌던 그 공방이 있었고 공수부대 집단 발포로 수많은 희생자가 났던 그 21일 그 집단 발포로 금남로 일대가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로 얼룩이지고 그 처참했던 항쟁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줄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랜 세월 그 자책감으로 고민도 했었고 참 고통스러운 하나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은 국권을 찬탈해가지고 민권을 짓밟은 군부 쿠데타 세력의 압력 조정에 의해서 광주의 진실은 묻어버리고 시민들이 민주화운동, 민중항쟁을 폭동으로 몰아갔습니다. 1997년에 저도 이제 필자로 참여한 5.18 특파원 리포트가 나온 직후에 5.18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 언론인들이 지금도 속박의 굴레에 이제 들어있다. 그 속박의 굴레는 80년 군부 정권, 그 군사 문화의 그 연장이다. 기자들이 아직도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그런 말을 썼습니다. 구속된 그 속박, 그 속에서도 그래도 양식이 있는 그 일부
언론 단체에서는 5.18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속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자유실천재단은 지금 공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자협회, 언론 노조까지 이제 다 망라돼서 동아투이, 80년 해지, 언론인 협의회, 그다음 세월호 포럼 등 10여 개 언론 단체가 참여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세월호 포럼은 1997년에 제가 나서서 만든 언론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는 5.18 행사를 지금 매년 중요한 사업 계획으로 설정을 해서 작게나마 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5.18 40주년의 날에는 세월호 포럼 회원들의 요청으로 특별 강좌를 받고 5.18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국민 앞에, 광주 시민 앞에, 상위 시민 앞에 5.18을 갖다가 진실을 호도하고, 아니 완전히 진실을 땅속에 묻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은 그 언론은 국민 앞에 좀 사죄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18을 잊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미얀마의 민족 항쟁에 물적, 심적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너무 이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